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시청자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하입니다. 올해로 61이고 강서구 화곡동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합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들러 단무지를 받고 육수 내린 냄비를 불 옆에 내려놓고 문을 엽니다. 점심 내내 김밥을 말고 저녁에 문 닫으면 손목이 묵직해집니다. 집에는 낡은 전자레인지와 오래된 밥솥이 있고 거실 벽에 남편 윤상숙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남편은 6해 전에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장부를 씁니다. 쌀과 김과 참기름값, 임대료, 전기요금, 카드 수수료 맨 아래엔 늘 같은 문장이 있죠. 민호 학자금 상환. 민호는 제 아들입니다. 31, 포항 제철소에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 저녁마다 통화합니다. 지난주엔 밤 근무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힘내라 했죠. 그날은 가게를 일찍 닫았습니다. 백김치 숨이 잘 들었고 어묵 국물은 조금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손바닥만큼 열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민호 이름이 크게 떴습니다. 반가움이 올라왔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울음이 들렸습니다. 숨이 걸려 넘어갔고 쇳소리 같은 잡음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사고 났다.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쳤고 소리가 식탁을 울렸습니다. 어디냐고 묻자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합의금을 지금 준비해야 구속을 면한다. 녹음하지 말고 지시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밀어붙였습니다. 유치장, 수갑, 조사실 단어들이 번갈아 박혔죠. 손가락은 저절로 은행 앱을 눌렀습니다. 비밀번호 칸이 흔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돌았습니다. 민호야, 어디야? 다친 데는 없어? 어머니, 아이 상태가 급합니다. 지금 바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찰관과 통화하게 해주세요. 확인만 하고 보내겠습니다. 비공개 수사 중입니다. 지시를 따르시면 아이가 안전합니다. 숫자를 누르는데 잠깐 멈칫했습니다. 장부에서만 보던 잔액이 화면에 떠 있었으니까요. 그때 울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제 망설임을 잘랐습니다. 송금 메뉴로 들어가는데 엊그제 올린 단톡방. 글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동네 성당 밴드에 민호 군대 시절 생일 음성을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남자다워졌다며 자랑했죠. 모두가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왜 지금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떠오른 순간 손이 더 떨렸습니다. 숫자를 적다가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화면 아래 이체 한도 증액이 깜빡였고 저는 눌렀습니다. 인증이 끝나자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가 파랗게 돌아왔습니다. 어묵 냄비는 한 번 바르르 끓고 잦아들었습니다. 벽시계는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아야 한다. 그 생각만 남았습니다. 제 돈을 보내면 정말 끝나는 거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늦어지면 불리합니다. 주방 공기가 갑자기 눅눅해졌습니다. 창문을 더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골목 가게에서 튀김, 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먼 곳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물에 담긋고 손을 씻었습니다. 손끝에 떨림이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차분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제 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민호 이름 아래 통화 시간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아무 감정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냄비에서 물이 넘치려 하자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불꽃이 작아지며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 변화에도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저는 식탁 끝으로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손에 장부를 놓고 펜을 세워 들었습니다. 오늘 태운 손님과 위치를 적었습니다. 인천대공원 앞 하차, 신흥시장 앞 승차, 금액 메모 손이 익은 습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펜이 멈췄습니다. 장부와 화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시간과 숫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숫자를 보라고 말하던 버릇. 저는 계좌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잔액 아래 작은 글씨로 이체 한도가 새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목이 마르더군요. 싱크대에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컵에 닿는 물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거실 불을 켜니 액자 유리가 반짝였습니다. 남편의 눈웃음이 빛을 받아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액자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 뒤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로 돌아와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다시 젖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통화 중 메모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고합의 그 글자를 쓰자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글자가 제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며 발소리를 남겼습니다. 일상의 소리가 그대로인데 저만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멎자 집 안에 작은 소리가 살아났습니다. 벽식의 초침, 냄비 금속이 식어가는 소리, 냉장고의 낮은 울림. 그 사이로 휴대폰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화면 위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택배 배송 안내였습니다.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방문 예정. 저는 주문한 것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스쳤지만 머리는 피곤했습니다. 그 알림을 지우지 않고 내려두었습니다. 작은 이상함은 마음 한구석에 꽂혔죠. 택배 알림이라니? 나는 주문한 게 없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니? 라고 적었습니다. 회색 표시가 떴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색 하나를 오래 보았습니다. 색이 바뀌지 않는 동안 제 시간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통화 중인 상대가 물었습니다. 주변에 누구 있느냐고요? 저는 혼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알겠다 했습니다. 곧 추가 안내가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저는 네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내가 낯설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숨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손끝이 감각을 주방 상판에 붙였습니다. 차가운 질감이 전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 대신 사람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초등학생이던 날 코피를 쏟고
제 품에서 울던 장면, 군 입대 전날 식탁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세 그릇 비우던 장면. 그 장면들이 차례로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한 줄로 적었습니다. 내일 첫 차분에 은행으로 간다. 오늘의 결정이 옳았는지 확인한다. 그 문장을 적는 동안 손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과 통장을 바구니에 모아 두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꽂아 거실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라면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씻고 냄비를 비웠습니다. 물기를 털어 말리고 난 뒤 불을 껐습니다. 거실 등을 끄자 바깥 불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섰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하겠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숨은 조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잡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게 오늘 밤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질서였습니다. 송금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송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확인 중이라는 문구가 둥글게 돌았습니다. 통화는 끊기지 않았고 상대 목소리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잘하셨다. 수사팀이 동결 계좌로 이관 중이다. 조사관이 바뀌었다. 안전을 위해 두 번째 금액을 분리 송금하라. 2,200만 원 계좌를 불러줄 테니 지금 준비하라. 저는 왜 개인 명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비공개 수사라서 위장 계좌를 운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녹음하면 체포영장이 나간다고도 했습니다. 말끝이 단단했습니다. 그때 울음 섞인 민호 목소리가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부탁해. 한마디가 마음을 묶었습니다. 저는 다시 인증을 눌렀습니다. 손바닥은 젖어 있었고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송금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분리 송금이 필요합니다. 왜 또 보내야 하죠?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늦어지면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택은 어머님 몫입니다. 민호야, 엄마가 하고 있어. 조금만 버텨. 메모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고 합의라고 적었습니다. 그 한 줄이 나중에 단서가 되리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송금을 끝내자 상대는 짧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켜두고 기다리라. 통화가 끊겼습니다. 집은 조용해졌고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이 얇아졌습니다. 창문을 닫으니 안쪽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택배 배송 안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방문 예정. 저는 주문한 게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머리는 피곤했습니다. 알림을 지우지 않고 내려두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다 일어서고 창문을 다시 열었다 닫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운데 머리는 달아올랐습니다. 민호에게 괜찮니라고 보냈습니다. 회색 표시가 떴고 파란 표시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색 하나를 오래 보았습니다. 제 시간도 그 앞에서 멎어 있었습니다. 새벽은 길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식의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를 쐬다가 5시가 넘어가자 커튼 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6시 조금 지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호. 저는 벌떡 받았습니다. 평소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어젯밤 일을 쏟아냈습니다. 울음 섞인 전화, 합의금, 2번의 송금, 녹음 금지, 체포영장 경고. 민호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보이스피싱이야. 바로 은행 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어젯밤 그 전화 내가 아니야. 정말이니? 그럼 내가 누구와 통화한 거니? 은행부터 가서 지급 정지 걸어. 내가 끝나면 전화에게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달렸습니다. 직원은 침착했습니다. 지급 정지 요청을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분산 이체가 진행됐을 수 있어 회수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말은 상냥했지만 문장마다 못이 박혔습니다. 경찰서에 피해 접수를 하고 통화 내역과 메시지, 이체 내역, 알림 문자까지 모두 캡처해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햇빛은 차갑게 느껴졌고 공사장 망치질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규칙이 오히려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며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김, 참기름, 단무지, 임대료, 전기수도 거기에 어젯밤 금액이 칼집처럼 더해졌습니다. 제 노후는 숫자로 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기울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엉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수는 이미 일어났고 그 뒤의 시간은 제가 만들 수 있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민원실은 조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담당 수사관 박도연이 제 차례를 불렀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과 송금 확인, 알림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박도연은 메모란에 사고 합의 글자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메모와 조직 대본이 맞물리면 시간축을 잡기 좋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에 들렀냐고 묻길래 카드 확인하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줄이 길어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박도연은 자동 입출금기 주변 화면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근 편의점으로 함께 갔습니다. 점장 이소라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나간 뒤 1분쯤 지나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들어와 기계를 둘러봤습니다. 귀에 손을 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간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성당 밴드와 시장, 상인 단톡에 글을 올렸습니다. 회색 오토바이, 헬멧을 벗지 않는 남자, 최근 새벽에 골목을 도는지 자율방범대장 최영배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같은 오토바이가 며칠째 돌았고 번호판 뒷자리가 27이었다고요. 짧은 제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과 골목, 오피스텔 주변 화면을 시간대별로 맞췄습니다. 점과 선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모자 눌러 쓴 남자는 제가 나간 뒤 들어와 기계를 맴돌고 회색 오토바이를 타고 2 블록을 돌아 오피스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전화기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비실 출입 기록에는 밤마다 작은 상자를 든 방문이 몇 차례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과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최영배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움직임이 많다고 했습니다. 박도연은 영장을 신청하고 잠복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동네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낮게 흘렀고 방범대 무전 소리가 짧게 섞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잃은 금액 2줄과 남은 금액, 이번 달 임대료, 다음 달 예상 매출을 적었습니다. 숫자가 줄을 서니 심장이 안정됐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자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박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확실했냐고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군대 있을 때 보낸 생일. 음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하니? 젊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밝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성당 밴드에 올렸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도연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공개된 음성, 통화 녹음, 인터넷 영상이 재료가 돼서 억양과 호흡, 감정, 떨림까지 흉내낸다고요. 책임은 범죄자에게 있다고 지금은 흔적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폰 공유 기록과 열람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점들이 지도처럼 이어졌습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으며 공지문을 썼습니다. 급한 전화는 영상으로, 확인 낯선 계좌는 이체 금지, 가족 목소리 파일 공유, 금지 3줄을 가게 뒤 벽에 붙였습니다. 대시보드에도 같은 문장을 붙일까 하다가 손님들이 볼 자리엔 가게 안내만 남겼습니다. 저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불을 끄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내가 먼저 의심하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번째 송금은 즉시세 개 하부 계좌로 쪼개졌고 그중 하나는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편의점 화면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방범대 제보와 경비실 기록도 겹쳤습니다. 매복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밤 12시가 지나고 1시가 넘어갈 무렵 오피스텔 입구에 회색 오토바이가 섰습니다. 헬멧을 벗지 않은 남자가 상자를 들고 들어갔고 나오자마자 검거됐습니다. 박도연이 연락했습니다. 수거책 박민건 휴대폰에서 가상 콜센터 앱과 입출금, 인증 사진이 나왔습니다. 엄마 울음유도 대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울음과 망설임이 누군가의 문장 속 항목이었다는 사실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숨이 트였습니다. 악의가 형태를 갖추면 두려움은 방향을 얻습니다. 회수 가능 금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동결된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이미 흩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잃은 금액, 회수 예상치, 기간, 비용. 작은 절차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길 위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며칠 뒤 대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민건은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등에 배달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깨는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고개를 숙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급해서 시작했고 봉투만 옮기면 된다기에 했다고요.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건 돈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시간, 내 내일, 내 아들의 신뢰.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박도연은 피해 회복, 지원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법률 상담, 심리 지원, 긴급 지원금.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칸에 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배운 날 저녁이 되어 민호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급한 일은 먼저 얼굴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민호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김 냄새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오늘의 지출을 적고 다음 장에 첫 줄을 썼습니다. 시작, 그리고 계속.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불안과 시간을 노립니다. 녹음 금지 보안 수사 즉시 이체 같은 말이 들리면 의심하세요. 먼저 끊고 가족과 영상으로 확인하고 은행과 경찰에 상담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가 지킵니다.